안녕하세요. 민선 8기 고흥군수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재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늘입니다. 네, 민선 8기가 힘차게 닻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다가오는 7월이면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서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흥군청 앞 광장인데요. 고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더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으로 희망찬 고흥을 만들고 계시는 공영민 고흥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재경 고흥군 향후의 김성수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재경공군 향후회장 김성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군수님 벌써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22년 7월 1일부로 이렇게 취임하면서 우리 그동안의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서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2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22년 12월 달에 우리 고흥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달에는 국가산업단지, 발사체 관련 국가산업단지 52만 평이 지정됐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그 사천에서 우주 삼각체계, 그러니까 고흥, 대전, 사천을 잇는 그 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 발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흥에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드론과 UAM 산업 지금 선점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고흥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대규모 고흥형 혁신밸리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흥은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가지고 2030년까지 고흥 인구 10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평가를 했는데 네. 고흥군이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약 이행률이 4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를 발표했는데 우리 고흥이 영광스럽게도 최고 등급은 SA 등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국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거 구축, 국가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활성화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녹동항의 드론쇼 이것도 공약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SA 등급 받은 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차피 이제 남은 60%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약 이행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흥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정말 이제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 1등을 해보자 이런 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바로 해서 고향사랑 관련 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사랑 관련 민관하고 합한 TF팀도 만들고
우리 향후 회장님 계시지만 향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고향사랑 기부에 관심 갖도록 또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작년에 꼭 1등을 하려고 그랬는데 2등밖에 못 했습니다. 예. 2등도 잘하셨죠. 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등을 했는데 네. 이제 올해는 꼭 1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서포터즈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향우님들 이제 전국에 한 70만 정도 되는데 릴레이 기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도 고향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갖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도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각 지역에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들하고 교차 기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꼭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전국에 있는 향후 회원들 이분들의 통큰 고향 사랑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 고흥군 향후회 규모도 굉장히 크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공영민 군수님께 2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요. 이 소중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경 고흥군 향후회는 규모로서는 75만 정도 됩니다. 전국에요. 네. 그래서 재경 고흥군은 35만이 되고요. 그래서 규모로서는 재경이 전국에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회장으로서 그 전에 예전에 없었던 그 전국 향후 회장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어차피 우리는 고향을 떠난 객지에서 고향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자는 취지하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군수님의 정책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호응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공영민 군수님께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켜본 바 너무 고향에 대한 그 발전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 향후들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존경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보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제 총 10억 원을 고흥군에 기부하고자 약정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내가 고민하다가 한 사람당 그 10만 원씩만 기부를 한다라면은 1년 잡고 예. 그게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10,000명을 우선 먼저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달성이 됐어요. 목표로 우리 부분에다가 10면 약정을 해서 우리 군수님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 예. 네. 야, 10억 원이라니 제가 고흥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향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지에서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군수님 얼마 전에 여기 고흥 우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 우주 항공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삼각 체계가 고흥은 우주 발사체 관련 특구다. 그다음에 사천은 위성 특구다. 그다음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연구 이런 특구 이렇게 삼각축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가 2022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8개 분야의 24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민간 발사장 52만 평 조성, 네.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52만 평 조성, 네. 민간 발사장, 그다음에 연소시험장, 그다음에 기술사업화센터, 그다음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우리 고흥군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작년 8월 달에 그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민간 발사장하고 기술사업화센터가 예타 면제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400억이 올해부터 이렇게 정부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고흥에 추진하는 우주 산업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 군에서는 이제 산단이 조성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유치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을 잘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일 것 네. 같거든요. 예, 어떻게 기업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산단의 성공 요건, 그러면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주 발사체 입주 기업들은 우주 발사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거든요. 예.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우리 산단 규모에 비해서 141% 정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8월 달에 제가 3월 달이구나. 서울에서 우리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전남도지사, 그다음에 LH 사장 이런 식으로 모여서 우리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11개 기업이 이제 우리 산단에 입주하겠다 협약서를 체결을 한 바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무난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개선 같은 게 잘 된다면은 더 많은 기업 수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이 니즈가 있거든요. 그 니즈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오면은 거기 기업의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인력 공급 같은 것도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융합 이런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 니즈들을 충족시켜주고, 또 우리 고흥군에서 지원할 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와도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이 지금 네. 최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망 구축 현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단의 성공 조건이나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은 저는 접근성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3월 달에 우리 이 군청에서 국토부 장관 주재로 해서 우리 고흥에 있는 국가 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산단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은 접근성 개선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철도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를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때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관련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만 계획이 작성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성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 고속전철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작성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게 우리 고흥에도 이제는 고속도로와 철도 구축이 돼서 접근성 개선이 확실히 되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접근성 개선이 하루빨리 돼서 이 네. 고흥이 우주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고흥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고흥군. 청년이 돌아오는 고흥.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고흥이가 살기 좋았대. 많이 좋아졌어, 살기가 옛날보다. 스마트팜이 여기 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견학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가고 그러잖아. 진짜 볼거리는 나라도 우주센터 거기 발사된 로켓 그게 최고. 시설 환경 정비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고흥 국민들이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아 이제는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중심 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고흥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인데요. 고흥군이 우주 발사체 특화직으로 지정되면서 민간 우주 기업이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연소 시험장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에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우리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특화직으로 최종 지정하였는데요. 이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타 면제로 확정되면은 사전 절차가 대폭 축소되어 국가 산단 및 핵심 기반 시설들이 조기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군에서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발사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과 접근성 및 정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지역의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드론 산업도 선두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비행 공역을 갖추고 있는데요. 도심 항공교통의 실증 단지로 선정돼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은 고흥 드론센터,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시험 통제센터 등 집적화된 항공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축된 항공 인프라 환경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이 항공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공만 이론의 드론 UAM 항공산업 실증 인프라 시설 고도화와 다각화로 항공산업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해 고흥군을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 드론 중심 도시 고흥군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주 토요일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인근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드론 500대의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드론 산업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고흥군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그 녹동에서 드론을 띄워서 쇼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축제 같은 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서 외지 사람도 많이 관광객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미래 전략 산업은 스마트팜입니다. 지난 2022년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첨단 농업의 집합체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됐습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인데요.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자동 관리가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농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형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임대형 팜에서 경험을 쌓고 창농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좋은 모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첨단 시설과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총 크게 3가지 교육을 받아요. 입문형 교육, 경영형 교육, 실습형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충청북도 충주 수안보에서 왔는데요.
이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세 가지 교육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커리큘럼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저뿐만 아니라 이 처음 하시는 농부들과 같이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지역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저희 고흥군에서는 공만 간척지에 이미 운영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더불어서 한우 ICT 시범단지, 친환경 수산 양식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부산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통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민선 8기 고흥군. 고흥구민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고흥군의 힘찬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네, 우주, 드론, 스마트팜 이 세 가지가 고흥군의 미래를 책임질 3대 전략 산업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사람을 태우는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 산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고흥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드론 공역이 가장 넓습니다. 드론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이제 드론 공역인데 드론 공역이 가장 넓고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센터가 있어서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드론 UAM 엑스포를 지자체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고흥에서 최초로 그 사람 태우는 드론의 비행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 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비행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와서 작년 8월 달부터 그 사람 태우는 드론 KUAM이라고 그래서 그 도심 항공 체계인데 그 어번 에어 모빌리티인데 이게 실증이 끝나면 도심으로 가서 실증을 하게 되는데 도심 항공 체계 실증을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체를 띄워보는 실험, 그다음에 또 버티포트라고 이제 드론이 앉았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곳 테스트,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을 전부 테스트하게 되거든요. 우리 고흥에서는 1차 실증이 끝나면은 그 드론 택시를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이런 관광 상품화하겠다. 네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항공 등과 항로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저희들은 드론 상품화해서 고흥이 드론을 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게 관광 상품화 된다 그러면 드론 관광의 판도 또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흥이 아마 드론 택시가 운행된다 그러면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드론 중심 도시로 거듭나지만은 또 그런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전남 지자체 최초로 이 녹동항에서 상설 드론쇼가 열리지 네. 않았습니까? 예.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도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작년에는 사실 이제 최초로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드론 500대 규모로 드론 쇼를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18,000명 정도 이렇게 18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다녀갔고 그다음에 150여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4월 13일 날이죠. 그때 1,500대 규모로 이제 개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하루에 10,000여 명 정도가 드론 시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더 앞서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매주 토요일 밤에 이제 드론 쇼를 하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작년에 그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 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불꽃 쇼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포차나 그다음에 뭐 이런 먹거리 그다음에 우리 특산물 장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킹 공연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또 드론 쇼를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자 축제 때 또 친정 그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예. 그때 네네네. 설, 추석 이런 때는 1000대 이상의 특별 드론 쇼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드론 쇼는 이제 완전히 관광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녹동항이 드론 쇼 가지고 뭐 토요일 되면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이제 뭐 드론 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론 중심 도시 고흥도 가져가지만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듣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혹시 녹동의 드론 쇼 보셨습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네, 글쎄요, 우리 공영민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정말 우리 고흥이 앞으로 많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저희 향후들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군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드론쇼도 우리 향후들과 한번 꼭 관람하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드론쇼에 꼭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네. 향후 회원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올해 꼭 단체로. 저도 저희들도 네. 향후들과 모시겠습니다. 한번 꼭 한번 구경하랍니다. 네. 이렇게 고흥군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이면서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최신 스마트 농수 축산업 선도주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정책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2022년 11월 달에 이제 정부와 도가 이렇게 해서 10만 평 규모의 고흥만의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보육생들을 지금 계속 육성해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주변으로 6, 70만 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한다. 이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고흥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지금 혁신밸리 60, 70만 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 축산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수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원예단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착실하게 6, 70만 평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흥은 정부로부터 이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고흥만을 그걸 대규모로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안 된 부분 대규모로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서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고흥 관광인구 1000만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이신지요? 관광은 우리가 이제 산과 바다가 어울려진 고흥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비경들이 많고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즐길 거리나 그냥 골프장 하나 없는 곳이 고흥이고 숙박업소가 부족합니다. 머물 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고흥 휴양 그 빌리지 조성, 그 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 5천억 규모의 고흥 휴양예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골프장, 리조트, 컨벤션, 미술관, 뭐 대규모 숙박업소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 인프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흥을 어차피 비경이 좋기 때문에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한두 가지의 관광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고흥만권 있잖아요. 예. 저쪽에 방조제가 있는 고흥만권에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뭐 캠핑장,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이제 생태 관광 그런 곳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금 녹동권에는 거금도 45km 전체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적대봉 생태 탐방로 조성하고 휴양림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만 소록도 이제 아름다운 섬의 비경도 좋습니다만 거기에는 마리안느 마을의 봉사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금 녹동권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선정의 일출도 좋고 중산의 일몰도 좋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제 레인보우교를 오픈을 했잖아요. 예.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아마 1000만 관광객 충분히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예전보다는 더 많이 발전했고 더 가까워졌고 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향후 회원들의 마음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회장님만 알고 계시는 고흥의 숨은 명소 이런 곳 있을까요? 고흥의 숨은 명소라는 것은 네. 우리 고흥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우도 남양면이라는 곳에 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우도를 관광하고 체험하는 곳이 신비스러운 섬으로 인정을 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아름다운 곳을 지정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비로운 섬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신비로운 섬인가요? 그것은 뭐 하루에 2번씩 그 일조량에 의해서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향후들이 그 길을 자유스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섬에 들어갔을 경우 너무나 절경이나 자연스러운 그 경관들이 아름다워서 모두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좀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우도하면 제주도 우도가 아니라 고흥 우도를 저도 떠올리면 오늘 처음 알았고요. 떠올리면 네. 좋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그 뭔가 올 여름에 복잡한 관광지보다는 뭔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좀 힐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고흥의 우도를 한번 찾아오시는 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고흥하면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해 전남 군 단위로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성과와 이제 좀 계획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수출 개척단을 만들어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계속해서 이제 해외, 그다음에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특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흥의 그 전국에서 1, 2위 되는 유자, 김, 뭐 석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출 상품화해서 지금 이제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좀 생산에만 전념해라. 예. 팔로는 군에서 개척해 주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출하고 우리 국내 이제 대도시에 판매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고흥몰이라고 고흥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0% 정도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한 해 제가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협약 체결해서 판매한 게 5,500만 불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올해도 지금 3월 달에 일본 갔습니다. 그래서 도쿄 식품 박람회 가서 거기 또 제가 왔다 그러니까 후지 TV에서 그냥 직접 인터뷰를 나왔어요. 그래서 예. 고흥에 알리고 고흥의 농수산물, 특산물들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역 등을 거기 현지 업체들하고 해서 800만 불 정도 수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프랑스를 방문을 해서 이제 프랑스의 그 명장 요리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그 코르시카 섬에서 그 총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또 이제 바리바리 싸지고 가기도 했지만은 그 네. 맛도 보여주고 우리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우리 농어민들은 정말 생산에만 전념해도 되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 고흥의 대기업 CEO처럼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고흥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약간 주제를 바꿔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가 최대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고흥군은 보니까 2030년에 인구 10만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선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인구 정책과를 인구 정책실로 만들어서 그 인구 정책을 전체를 총괄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16개 읍면에 인구 정책 팀장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증가를 어떻게 할 건가 소통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믿는 데가 있다는 거는 아까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그 다음에 우리 드론 UAM의 관광 상품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드론 UAM 산업단지를 어제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드론 기업들이 한 25개 정도 또 새로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 귀농귀촌 하거나 그러면 정주 여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여기저기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완전히 좋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걸로 해서 2030년까지 인구 10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데요. 왜 저희가 고향을 떠나면 그래도 언젠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다시 돌아오셔도 인구 소멸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실제 향후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 객지로 가야 성공한다, 돈을 번다 이런 의미로 어느 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노령화가 많이들 됐고 고령화가 됐습니다만은 그 삶이 정착이 되는 곳에서 쉽게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고향이 이렇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향후들도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을 다시 찾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우리 향후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위치한 사도마을. 어째선지 마을이 아침부터 북적북적한데요. 고흥군에서 운영 중인 어깨동무 봉사단이 찾아왔군요. 경쾌한 풍물놀이가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아이고 오셨는가? 고생 많지. 공영민 고흥군수도 힘을 보태고자 마을을 찾았습니다. 칼갈이 고생하시네. 내가 이따 한번 갈아봐야 되겠어. 봉사단원 한 명 한 명과 가까이서 안부를 주고받아 봅니다.
이거는 제대로 왔네, 제대로. 이게 바닷가 쪽은 다 이래. 그 연분 때문에 그래요, 연분 때문에. 고생하요. 우리 딸이요. 그래요. 저 기록했어. 대를 이어서 봉사하시는구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그래, 빨래방, 빨래. 이거 중요하다니까. 고생하시네.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고흥이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찾아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 밀착형 봉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자리가 완전히 잡힌 것 같습니다. 한 60여 명이 봉사자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어르신들이 그 멀리 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와서 해드리고 요즘은 이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세무 상담이나 그다음에 생활 민원 같은 것도 여기서 직접 우리 군 직원들이 나와서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 빨래방 차가 와서 그동안에 못했던 이불 빨래 같은 거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어깨동 봉사가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봉사활동은 계속해서 더 주민들한테 이제 추가할 것들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곳곳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가 한창인데요. 어르신들이 또 이것도 맡겼구나. 물청소. 그래. 이게 못 닦으니까 어르신들. 그래. 이거 해줘야 된다.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맞아. 엄마들 저 보행기 끌고 가신 분들 다 찾아가지고 다 닦아주세요. 잘했네. 이거 잘. 어깨동무 봉사단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마을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군민과 봉사단 모두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마을은 늘 온기로 가득하다고요. 이거 다 무료로 다 해주고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고쳐드리기 때문에 더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옷 갈아진다 이 말이야. 이 소리가 옛날에 어땠겠어. 쓱쓱 칼 가는 소리가. 이건 아주 잘 갈아졌는데. 나는 뻔히 거기는 봤어. 옛날에 많이 갈아봤다니까 그러네. 이게 아무나 못 갈아요. 이게 진짜 잘못 갈아보면 이렇게 갈아보면은 이게 날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날카로운데 그래서 아주 이게 이렇게. 칼갈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번엔 방충망 수리까지? 정말 군수님 손길 안 닿는 곳이 없네요. 이게 근데 또 쉬운 일 같지만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이게 이 사도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이게 사가버리거든 이런 게. 잘하세요. 경험자시거든. 전에도 한번 하셨어요. 잘하세요. 뭐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농로 포장 이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선 고흥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직원들이 군정을 더 잘 이해하여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적응하도록 군수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또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6개월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 해결해 줄게요. 전남형 만원주택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먼저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휴가잖아요, 휴가. 특별 휴가도 좀 그래서 재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군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군수님 이렇게 가까이서 뵌 게 또 처음인데 되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귀감도 많이 돼서 앞으로 공직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이제 여러분들은 근로 공직 선배로서 신규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는데요. 군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저 공무원들이 이제 MZ세대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MZ세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특별 휴가를 신설해서 좀 재충전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우리 공이 지금 이제 조성할 거기 때문에 50세대를 조성하는데 우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그 밖에도 어학연수, 저 MZ세대들이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의 변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서 우리 식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 사려 깊은 행적을 선보이는 공영민 군수. 그의 적극적인 행보가 고흥을 희망찬 미래로 이끌길 기대합니다. 네, 야, 군수님 이 칼가시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어깨동무 봉사단에 자주 활동하시나 봐요? 예. 지금 어깨동 봉사단 활동이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깨동 봉사단은 정말 우리 이제 어르신과 많은 우리 공에는 생활 밀착형 이런 이제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봉사 활동입니다. 예. 다른 적이 없고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해서 243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직접 나와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가서 60여 명의 봉사단들이 직접 자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유료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뭐 아까 보신 그 칼갈이는 물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창틀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집안의 그 소형 소방기기 이런 것들 점검하는 일 이런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머리 만지는 거, 그다음에 허리 아픈 분들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는 우리 이제 고령화율이 지금 44%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네, 그런 네.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깨동무 봉사단이 보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회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농촌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복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회장님 오실 때마다 그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고향을 다녀가려고 내려오면은 네네. 옛날 같지 않고서 고령이 되신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참 나름대로 걱정도 해보고 어떻게 노후를 영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그 노인들을 돌보신다 해서 저도 시간이 된다라면은 만들어서라도 우리 향후들과 그 무슨 봉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봉사단에 참여해서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군수님께서 굉장히 발빠르게 뛰어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현장을 중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그동안에는 국민과의 대화가 매년 하는 국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이게 예. 그냥 가서 거리상 받고 군수가 이런 식으로 보내고 왔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 주도로 토론식으로 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반응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콤바인이나 이항기도 아주 잘합니다. 현장에 가서 네네. 모내기도 직접 하고 또 수수할 때는 콤바인 가지고 수확도 하거든요. 네. 이제 많이 가서 소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태풍이나 폭우가 내렸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날은 제가 현장에 가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극복 방안이나 이런 것들 직접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국민과의 소통함으로써 거기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늘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에서는 모든 게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소통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향후분들이 가장 뿌듯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장님 오랜만에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끝으로 우리 민선 8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회장으로서 드리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동도상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향후들도 언제든지 그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협조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군수님 정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네, 든든합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지역민들께 한 말씀. 예, 우선 존경하는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70여만 향후 여러분, 우리 고흥군이 이제는 2030년까지 그 인구 10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비전 달성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흥군에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과 우리 향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경민 군수님, 김성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민선 8기 고흥 군수에게 듣는다. 민선 8기 전반기가 고흥의 도약을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남은 후반기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고흥군의 앞으로 힘찬 도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